홍일 대사는 수많은 예언가들 중에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진 인물로 그의 예언은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언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혹은 그와 가까운 미래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통적인 예언과는 달리 홍일 대사는 구세주가 한 명의 인간이 아닌 바람이라고 표현하며 이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몇몇 국가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해석가들에 의해 바람이 인공지능 AI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의 기술적 발전과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홍일 대사의 예언은 한 가문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한 마리의 까치가 솔가지를 물고 조용히 부유한 가문의 화려한 저택으로 날아왔습니다. 까치는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듯 창문을 통해 거실로 날아가 중앙 탁자 위에 솔가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녀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솔가지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당혹스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방 안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이 가문의 다섯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숙동혁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존경받는 고승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언의 시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까치가 솔가지를 물고 온 것은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 받아들여졌고 이 아이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주인인 리샤오는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쁨에 휩싸였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리원타오라 짓고 자는 동으로로 정했습니다. 이는 동쪽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홍일 대사는 자신의 제자들과 극소수의 신도들에게 은밀하게 예언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대륙을 봐라. 한때는 용처럼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었지만 그 용은 훗날 스스로의 몸을 찢어 놓을 운명에 처해 있다. 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그 강력한 통합의 힘을 잃고 무수한 세력으로 분열될 날이 올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 용은 조각조각 흩어져 각기 다른 이름과 색깔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땅 위에 남은 자들은 다시금 용의 기운을 되찾으려 애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해라. 그 용은 이제 죽어버린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마리의 작은 뱀들로 변해 그들 중 누구도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일 대사의 이러한 예언은 중국 대륙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경고하는 것으로 그는 중국의 각 지역들이 자신들만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함께 강력한 국가들이 분열될 때 그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홍일 대사는 또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배와 같다. 그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깊은 해저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뒤흔들고 말 것이며 이 바람은 세상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하고도 막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 바람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나타난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을 것이며 그 누구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일 대사의 예언은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말한 바람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바람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장악할 것이며 그로 인해 힘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불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의 방향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들은 그 바람을 다루는 자들이 될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국가들이 미래에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구글의 전 임원이 언급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5국가와도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과 5G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일 대사는 특히 동쪽의 작은 반도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그 땅은 작고 좁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힘을 다루는 주요한 강자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5G 네트워크의 조기 상용화에 성공하며 차세대 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일 대사의 예언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42년 홍일 대사는 자신의 생이 끝나감을 느끼고 마지막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제자 묘련 법사를 불러 비은 교집이라는 4글자를 적었습니다. 이는 슬픔과 기쁨이 서로 모여든다는 의미로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내가 남긴 이 글씨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이 안에는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 글씨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중국의 부흥을 내다본 그의 슬픈 감정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예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응시하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와 그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예견한 듯합니다. 홍일 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미리 보고 인류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도전과 기회를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AI와 관련된 기술력과 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장은 홍일 대사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일 대사가 말한 바람은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바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의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의 예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